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팔자가 좋을까? 어째서 나이 들수록 얼굴이 편안해지고 곁에 사람이 모이며 하는 일마다 크게 요동치지 않고 마음까지 잔잔해 보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유 없는 복도 없고 근거 없는 평안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부럽고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다른 데서 드러납니다. 표정에서 드러나고 말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며 남을 대하는 습관에서 드러나고 혼자 있는 시간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팔자 좋은 노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이 선택과 태도가 늦게 꽃 피운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유난히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 아니 실제로 팔자가 좋은 사람들에게 거의 빠지지 않고 보이는 6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고단하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미래가 불안하다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은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점점 몸에 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팔자 좋은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기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늙어갈수록 더 서운해집니다. 자식이 왜 내 마음을 모르나? 배우자가 왜 내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나? 친구가 왜 먼저 연락하지 않나? 세상이 왜 나에게 이리 야박한가 하고 늘 마음속에 채권자처럼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편안한 사람들은 일찍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내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를 줄이고 서운함을 키우지 않으며 감사할 일은 작아도 크게 여기고 해주지 않은 것보다 해준 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인생의 무게를 엄청나게 가볍게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크면 분노가 커지며 분노가 쌓이면 결국 노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기대를 절제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빠도 이해하고 친구가 소홀해도 마음을 지나치게 태우지 않으며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운명 전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절제가 팔자를 좋게 만듭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팔자 좋은 사람은 말이 가볍지 않습니다. 늙을수록 사람은 두 부류로 갈립니다. 말이 많아져서 자기 서운함과 남의 흉을 끝없이 쏟아내는 사람과 말은 적어지되 한마디에 무게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대체로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안다고 다 말하지 않고 섭섭하다고 다 드러내지 않으며 화가 난다고 즉시 내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관계를 태워버린다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젊을 때보다 인간관계가 넓어지기보다 좁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른 칼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던지면 오래 남고 배우자에게 모욕을 주면 늙어서 더 깊이 쓸쓸해지며 친구를 헐뜯으면 결국 자기 품격만 깎입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진심을 담아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 평안한 기운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 곁에서 숨이 막히지 않고 조심스레 기대고 싶어하며 이유 없이 자주 찾게 됩니다. 복은 늘 시끄러운 곳보다 잔잔한 곳에 머뭅니다. 그러므로 팔자 좋은 사람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사람을 대합니다. 셋째, 팔자 좋은 사람은 혼자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이 불행을 외로움에서 찾지만 사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늘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며 어디서든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피곤해지고 자꾸 실망이 생기며 결국 더 큰 외로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팔자 좋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텅 빈 시간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차를 마시든 정리를 하든 조용히 앉아 지나온 삶을 돌아보든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벌처럼 분주히 채우지 않아도 견딜 줄 압니다. 이것이 왜 복이 되느냐 하면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과하게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달리지 않으니 관계가 편안해지고 관계가 편안하니 미움과 다툼이 줄어듭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니 결정이 흔들리지 않고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으며 삶의 중심이 밖이 아니라 안에 생깁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혼자여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넷째, 팔자 좋은 사람은 몸과 돈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마음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아무리 정신이 단단한 사람이라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혹은 늦게라도 깨달은 뒤부터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돈을 되는 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게 살기보다 오래 버틸 수 있게 삽니다. 건강을 과신하지 않고 오늘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 단정하지 않으며 작은 병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돈에 있어서도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남 보이기 위한 소비를 줄이며 가진 범위 안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줄 압니다.
많은 이들이 팔자, 좋음을 큰 집과 큰 재산에서 찾지만 실은 노년에 더 소중한 것은 병원비 앞에서 지나치게 떨지 않을 정도의 여유, 생활이 급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준비, 그리고 내 몸 하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기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젊을 때 몸을 혹사하고 체면 때문에 지출을 늘리고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나이 들어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사치를 부리지 않더라도 삶의 기반을 스스로 지켜냅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다섯째, 팔자 좋은 사람은 미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지나온 세월만큼 섭섭한 사연도 많아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을 것이고 도움 주고도 외면받은 일도 있었을 것이며 억울하게 손해본 기억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억을 평생 꺼내 먹으며 자기 마음을 스스로 독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멈춥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잊어버릴 수 없더라도 붙들고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마음을 먼저 태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이미 지나간 사람이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큰 방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있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내 남은 삶까지 계속 흔들린다면 그것은 두 번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손절할 사람은 조용히 손절하고 거리를 둘 사람은 미련 없이 거리를 두며 굳이 싸워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며 가까이 할수록 내 기운만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내 삶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누구를 다 품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물러날 줄 압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섯째, 팔자 좋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배우고 바뀝니다. 사람이 늙어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세상은 다 틀렸다. 요즘 사람들은 문제다. 내 방식이 맞다. 이렇게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결국 주변과 자꾸 충돌하게 되고 새로운 흐름을 미워하게 되며 남은 삶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나 팔자 좋은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배우든 새로운 세대의 말을 이해하려 하든 자신의 습관을 고쳐보든 작은 취미를 시작하든 세상이 변하는 만큼 자기 마음도 조금씩 열어둡니다. 이 유연함이야말로 노년의 큰 복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버티고 중년에는 책임으로 버티지만 노년에는 결국 유연함으로 버텨야 합니다. 굳은 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지지만 적당히 흔들리는 가지는 오래 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 사람은 자존심에 갇히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 화해할 기회를 자주 얻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덜 거칠고 관계도 덜 팽팽하며 삶의 마무리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를 다시 가만히 묶어보십시오. 남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는 것,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 몸과 돈을 소중히 다루는 것, 미움을 오래 품지 않는 것, 끝까지 배우고 바뀌는 것. 이 6가지는 얼핏 평범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 한 사람이 노년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자는 얼굴에 쓰여 있다고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팔자는 습관에 새겨집니다. 오늘 어떤 표정으로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무엇을 참았는지, 무엇을 놓아주었는지, 누구에게 집착하지 않았는지, 내 몸을 어떻게 돌봤는지, 내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유지했는지가 쌓여 결국 한 사람이 말년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아직 팔자가 좋지 않은 사람 같다고 느껴도 늦지 않았습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머물 자리를 만들어줄 때 비로소 들어와 앉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망이 가득하면 복이 머물 틈이 없고 말에 독이 많으면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으며 생활이 무절제하면 평안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기대를 줄이고 말을 고르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며 몸과 돈을 아끼고 미움을 덜어내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분명 삶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 편하다고 말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젊어서든 중년이든 늦게라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늙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팔자 좋은 노년은 운보다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부터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남은 세월만큼은 남을 탓하는 부대 쓰지 말고 자기 삶을 정갈하게 다듬는 부대 쓰십시오. 그리하면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전보다 부드러워진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서운한 일이 줄어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어느 순간부터는 큰일이 닥쳐도 예전처럼 요란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 팔자 좋아지는 길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떠들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마음이 편안하고 관계가 무겁지 않으며 아침에 눈을 뜰 때 지나친 두려움이 없고 밤에 누울 때 후회가 조금씩 줄어드는 삶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이미 큰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말년은 젊은 날이 영광보다 더 정직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내 삶을 다스리십시오. 복을 쫓지 말고 복이 머물 사람의 그릇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들은 무조건 하는 이 6가지가 어느새 내 삶에도 스며들어 내가 바라던 평안이 멀리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년의 팔자가 좋은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자신에게만 친절해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도 남모를 아픔을 겪었고 견디기 어려운 날들을 지나왔으며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까닭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세상을 원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즉시 분노부터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이 일도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지금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며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릴 일 앞에서도 자신을 먼저 붙잡습니다. 말을 쏟아내기 전에 마음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 욕심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살피며 운명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헤아립니다. 바로 이런 힘이 노년의 팔자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편안한 말년은 문제없는 삶의 결과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또 팔자 좋은 사람들은 작은 기쁨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 큰 성공과 큰 성과를 줬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더 화려한 관계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살리는 것은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것들입니다. 아침 햇살이 드는 창가,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한 끼, 멀리 가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동네 길, 내 안부를 진심으로 묻는 한 사람,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는 안도감,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게 돌아볼 수 있는 밤의 고요함, 이런 소소한 것들이 쌓여 결국 인생의 체온을 만듭니다. 그런데 욕심이 큰 사람은 늘 큰 것만 기다리다가 이미 손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복을 계속 놓칩니다. 반대로 팔자 좋은 사람은 큰 행운이 아니어도 감사할 줄 압니다. 대단한 일이 없어도 오늘 하루가 무사한 것을 복으로 여기고 누군가 거창하게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삶을 다독일 줄 압니다. 바로 이 마음이 삶을 점점 넉넉하게 만듭니다. 복은 아주 자주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얼굴로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진정 팔자 좋은 사람은
비교를 멈춘 사람입니다. 비교는 젊을 때도 사람을 괴롭히지만 늙어서는 더 깊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재산이 많고, 누구는 건강해 보이고, 누구는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삶과 견주기 시작하면 마음은 끝없이 메말라갑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더 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며 더 복받은 듯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은 사라지고 감사는 줄어들며 지금 가진 것의 가치조차 희미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몫이 있고 나는 나의 몫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남이 속도를 부러워하지 않고 남의 결과를 시기하지 않으며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일에 더 마음을 둡니다. 그 순간부터 비로소 팔자가 달라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불만이 줄고 불만이 줄면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얼굴이 부드러워지면 사람이 다가오고 사람이 다가오면 삶이 덜 쓸쓸해집니다. 그러니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는 이미 내 손에 없는 삶을 부러워하느라 내 손에 있는 삶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팔자 좋은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줌은 무리해서 베푸는 희생이 아닙니다. 있는 채 하며 과시하는 시혜도 아닙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사소한 친절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건네고 지친 사람을 다독이며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아랫사람에게 나누고 부담스럽지 않은 도움을 건넬 줄 압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늘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계산보다 기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내민 배려 하나, 남의 사정을 이해하려 했던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가슴에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노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젊을 때 혹은 중년의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을 때 거만하지 않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생색내지 않았으며 누군가 약할 때 함부로 밟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냉정해 보여도 인연의 결산만큼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내가 남에게 어떤 기운을 주며 살았는지 그 흔적은 말년이 될수록 또렷하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정말 팔자 좋게 늙고 싶다면 남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보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곁에 남는 사람의 수준만큼 외롭고 자기 곁에 머무는 온기만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년에 복 있는 사람은 후회를 질질 끌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인연을
놓치지 말 걸, 돈을 좀 더 아껴둘 걸, 건강을 미리 챙길 걸, 괜한 자존심을 부리지 말 걸, 조금 더 참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잠깐 삶을 돌아보게 하는 약은 될 수 있어도 오래 붙들고 있으면 독이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하염없이 되씹기만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조차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과거를 반성하되 거기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지나간 잘못은 인정하고 미안할 일이 있으면 늦게라도 사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만큼은 더 나은 방향으로 살기 위해 힘을 씁니다.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과거를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붙잡느라 오늘의 햇살을 놓친다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지난날을 교훈으로 삼되 오늘 하루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늦게라도 자기 인생과 화해하게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남과의 화해보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 팔자 좋은 사람은 자기 일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특별한 날만 기다리며 삽니다. 누가 찾아와야 기쁘고 무슨 좋은 일이 생겨야 행복하고 특별한 순간이 와야만 삶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밥 먹고 정리하고 걷고 씻고 잠들고 다시 하루를 맞이하는 이 반복이 결국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삶 전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팔자 좋은 노년은 대단한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루틴을 지키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몸을 조금 움직이고 식사를 거르지 않고 집안을 정갈하게 유지하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소식은 적당히 걸러내고 자기만의 리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상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함께 흐트러지지만 일상이 정돈되면 마음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복은 거창한 행운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일상 속에서도 자랍니다. 그래서 노년에 팔자 좋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대충 살지 않습니다. 오늘이 쌓여 말년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결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을 막 살아버리지 않으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늦었다며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보고 자기
언행을 돌아보며 자기 삶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복이 오래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삶을 담아낼 그릇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음에 서운함이 많다면 조금 덜어내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크다면 조금 거리를 두며 지나친 기대와 비교를 내려놓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일상을 정성껏 돌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팔자 좋은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노년의 편안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남의 말에 쉽게 끌려가지 않고 지나간 일에 오래 묶이지 않으며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느라 오늘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큰 부자가 아니어도 궁색하지 않고 화려한 관계가 없어도 외롭지 않으며 요란한 행복이 없어도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디 남은 세월은 더 단순하게, 더 맑게, 더 단단하게 살아가십시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낸 자리로 조용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